네, 지금 8시 51분 동시효과 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호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요. 또 개별 종목에서도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오늘입니다. 또 한 주의 출발이니만큼 기분 좋게 첫 단추를 깨야 되겠죠. 시장도 이에 화답하듯 현재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오름세 나타냈고 우리 증시 야간 선물 쪽에서도 한 1% 정도 플러스권이 잡혀가지고요. 오늘 장 이변 없이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81%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2,497포인트. 오늘 2,500선 재차 회복이 나올까요? 2,500선 회복하게 되면은 지난해 12월이네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2,500이 나온 적이 없었군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거의 넉 달 만에 2,50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현재 지수가 2,497포인트. 약간만 더 힘을 내면은 오늘 2,500선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닷새 연속된 플러스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1분기 굉장히 좋은 이 한 분기를 보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1.15% 오름세 거의 10포인트 정도 더 끌어올리면서 857선 부근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는 약간은 숨고르기였는데 한 번 쉬니까 에너지가 더 좋습니다. 오늘 1% 이상 갭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대체적으로 종목군들도 살펴보자면 플러스권 내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결 지수 예상 체결 지수상으로 봤을 때 대성 창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성 창투 쪽으로 오늘장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 앞서서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체크해 드렸습니다. 전일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동부건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앞서서 김민아 캐스터의 코너에서 저희 알아봤었는데 중남미에서 거의 5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인프라 공사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장에서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 갭상승하면서 7,760원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F세미 같은 경우도 오늘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는데요. 앞서서 장 마치고 나서 이 종목은 대규모의 3자 배정 유증 발표를 했습니다. 3자 배정이니까 지금 받아가는 쪽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유증을 비롯해서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이 종목은 상한가였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감사 보고서 내면서 급등을 했었네요. 이번에는 유증 발표하고 또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 이 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에도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했는데 오늘까지 연속성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문이 한 13만 주 정도여서 탄탄한 상한가 주문은 아닙니다. 본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2차 전지 확실히 이 IRA 가이던스 나오니까 이쪽으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요. 저희가 관련주 체크해 드릴 때도 제일 맨 위에 LNF를 올렸었는데 LNF 쪽으로 반등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의 급등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2% 오르면 35만 1,000원으로 신고가 같습니다. LNF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LNF 오늘장에서 12% 정도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또 LNF 보면 세로닉스도 보이시죠? 세로닉스 오늘장에서 14% 정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LN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함께 좀 묶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나인테크는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또 체크를 해드렸는데 본장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오네요. 이 종목은 LG전자와 20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장 10%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 좋아서 LNF, 코스모 신소재도 한 5%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그런지 오늘장에서는 다른 양극재 종목 대비로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한 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셀 쪽으로 가보시면은 삼성
삼성 SDI가 2% 정도, 여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장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출발 앞두고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 1% 정도 상승권 내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깜짝 감산 부분 전해드렸죠.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 바로 반응 나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10% 정도의 오름세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석유 쪽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석유 이 종목도 7% 정도, 확실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 IRA 가이던스 발표에 영향을 받는 종목분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담 감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 이쪽으로 탄력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별 뉴스, 동부건설이라든지 이쪽에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6%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런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 나오고요. 하지만 정유 쪽으로는 워낙에 덩치가 커서 그런지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지금 S오일 보겠습니다. S오일 좀 전에 한 1% 정도 올랐었는데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슬슬 반응이 나타나면서 탄력 점차 강해지네요. S오일 한 5% 정도의 오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갔다가 지난주에는 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뜨거웠었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매기가 좀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포스코 엠텍이 여전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6%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보겠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은 다른 리튬 종목이 꺾일 때도 증설 소식이 부스터 역할을 해주면서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하이드로리튬 오늘까지 연속성 보여주면서 약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좀 번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CIS 쪽이라든지 아니면 JO, 엔캠도 좋습니다. 장비 쪽 이쪽까지도 좀 번져나가면서 오늘장에 엠캠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대체로 그렇네요. 2차전지, 국제유가, 리튬 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리튬 쪽도 오늘 어반 리튬이라든지 이쪽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로는 앞서서 분할 재상장한 한화그룹주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좀 급등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에 5%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 하나갤러리아 우선주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분할 재상장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도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이쪽으로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AB 프로바이오가 지난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 약 8%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셀트리온이 인수합병을 추진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하고 고바이오랩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후보군인데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꺾였습니다. 그런데 AB 프로바이오 쪽으로는 이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오늘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또 이번 주 후반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또 4월은 실적 챙겨보시느라 상당히 좀 바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여전히 관심권이고요. 그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 일정상으로는 휴장, 대만이 휴장입니다. 청명절 연휴로 인해서 대만이 휴장이고요. 주 중반에 또 중국도 청명절 연휴로 인한 휴장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장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열기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현재 구간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네, 전거래 1% 가까이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한 지수 내용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2,470선을 이상 돌파하면서 2,500선까지 코앞을 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 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네,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 네, 지금 현재 양시장의 지수가 동시효과구간과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동시효과구간에서는 1% 안팎의 강세 출발이 예상됐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수가 예상만큼 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07% 오름세 나타내면서 2478.7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2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요. 많이 안 오르네요. 2500선 저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간밤에 오펙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건지 좀 분석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효과 구간 1%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탄력이 0.1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포인트로도 1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그치면서 848.55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 보겠습니다. 수급주차별 상으로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바로 전거래일에는 6천억 원 넘게 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각각 600억 원 넘게 팔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양시장이 탄력을 못 받네요.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8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개인 쪽에서 신용잔고도 좀 많이 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 요인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수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쪽 개인 쪽으로 1322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금 개장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꽤나 거칠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된 매도 우위로 현재는 7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88억 원 정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1,00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오늘 포지션 동일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개인만 사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물량이 64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700억 원 넘게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 장에서 이렇게 수급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자면요. 오늘 장 전체적으로 업종도 상승 반 하락 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한 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장의 가장 강한 섹터는 철강금속 업종지수 현재 4% 육박하는 강한데요. 이쪽 지난주 후반에도 철강금속 쪽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연속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7% 정도나 오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구산업을 비롯해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이구산업 대창서원 구리 3인방이죠. 이쪽으로도 비철금속 3인방도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상당히 좋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건설, 의료정밀, 의약품 순으로 1에서 4%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부진한 섹터, 전기전자가 밀려서 지수가 힘을 못 내나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0.7% 정도 하락하는데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미국 주식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테슬라도 올랐고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영향일까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지수 안 좋고요. 삼성전자도 1%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현재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딱히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외에도 통신섹터, 보험, 금융 이 정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뚜렷하게 약세는 전기전자 정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판박이네요.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만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우리 증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워낙에 또 시가총액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옴짝달싹을 못하네요. 그럼 시총 상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은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안팎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5% 하락하면서 63,2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 정도 밀립니다. 물론 하반기에 실적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 정도 밀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확실히 좀 파이팅이 넘칩니다.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가 8%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지난주 후반에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런데다가 삼성증권에서 오늘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놨네요. 이런 영향에 포스코홀딩스가 장중에 40만 원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금도 40만 원권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 이름을 바꿨죠. 포스코 퓨처엠 바로 지금 시가총액 12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28만 2천 원권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또 신고가를 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의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차전지 쪽에 삼성 SDI는 보합권 정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마이너스권 기록하면서 0.8% 정도 밀리는데 이쪽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좋고 나머지는 보합권 밋밋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톱10 가운데서 거의 절반 정도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상승불 뜨거운데요. LNF가 8%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4만 원 근처에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은 또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보는 0.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 톱10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잠잠한 가운데 LNF가 대안 역할을 뚜렷하게 해주고 있다. 이 정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까지 봤고요. 오늘 장 상승 종목은 1,1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150개로 거의 반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장에서 지수도 밀고 당기기,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이고요. 종목 개수를 봤을 때도 5대5, 반반 정도의 상승과 하락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최현주 종목은 생각보다 이 정도면 약하지 않나요? 무슨 변수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약하죠. 결국에는 2차전지 몇몇 종목들, LNF를 비롯해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 조금 굉장히 강한데,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IRA 이제 세액공제 방치 세부 법안이 좀 발표됐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는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NF야 그동안에 조금 에코프로 BM 대비 좀 못 올라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차트상으로도 금요일 날 좀 강했던 게 지금은 상승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이 오늘 조금 강하고 한 2%대 중반 정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정도 강하고, 지금 태양광업체, 대명에너지, OCI 같은 거 유가 감산 얘기 나왔는데 조금 한 1% 좀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 강보합권 이 정도에 움직이고 있고, 2차전지 쪽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강하고, 또 지금 뭐가 있느냐 보면은 폐배터리, 성일아이트, 코스모화 이런 쪽도 지금 조금 한 5%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전반적으로 그렇고, 네.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거의 보신 것 같은데, 결국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저번에 이제 제가 모닝타임 이제 안 하지만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네. 한번 봐드렸는데, 65달러 선이 저항이에요. 그런데 65달러가 지금 보시면은 65달러가 잠시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여기서 한 번 돌파 못했고, 여기서 두 번째, 계속 그렇네요. 여기서 두 번째 예, 돌파 예. 못했고, 요번에 이제 64달러 한 4달러 갔다가 또 돌파 못하고 어제 한 4%대 하락. 네. 65달러 계속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요번에 돌파 못하면은 3세번이니까 이게 3세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차트상으로 그날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근데 돌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없다면 지금 2,500선의 상승은 2차전지만으로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보면은 2,500 요번에 돌파 못하면은 조금 좀 힘들어지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라인은 이제 한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돌파할지 돌파 못할지 아직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는 조금 한번 오늘 같은 날은 좀 관망, 내일도 한번 좀 관망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뭐 물론 종목별로 아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 보면은 코스닥이나 뭐 급격히 무너지는 건 아니고 지금 5일선 아직 지지 라인이 아직 그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네. 아직 종목별로는 조금 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밀린 이유가 뭐 실적 때문이거나 하면은 반도체 전반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안보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국한된 악재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뭐 결국에는 연동시키는 것 같아요. 연동시키는 것 간에. 같고 뭐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중국 쪽에서의 뭐 그런 네.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뭐 네. 그거 바라보고 안 좋다 좋다 그런 것보다는 네. 역시 같이 좀 어느 정도 연동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반도체가 가져야 될 자리에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삐끗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또 우리 반도체주들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반응들. 대체로 증권사 레포트 보니까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에는 호재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요. 지금 LNF가 확실히 그동안 덜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지 11% 정도 오릅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시가 못 들나 했는데 지금 양봉 만들면서 고점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로닉스 좋습니다. 포스코 신소재도 좋습니다. 지금 10% 이상 오름세 보여주면서 포스코 신소재도 신고가 영역에 가 있네요. LNF도 신고가고 이쪽으로 무더기 신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하고 소재 쪽하고 장비 쪽하고 온도차가 좀 있어서 하나씩 쪼개서 보겠습니다. 먼저 양극재 쪽입니다. 이쪽이 확실한 수혜주인가 봐요. 이쪽이 강하네요. 맞아요. 주로 이제 핵심으로 발표됐던 게 양극재 쪽의 핵심 광물을 뭐 40% 정도를 한국서 이제 가공해도 보조금 주겠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국내 업체들이 기존에 뭐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고 있고 그러나 뭐 중국 쪽에 뭐 2년 안에 중국 쪽에 어떻게 뭐 핵심 광물을 쓰는 거를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보이는데. 비율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 쪽하고 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뭐 리튬이나 뭐 이런 쪽을 뭐 양극재 쪽 핵심 광물을 그쪽으로 좀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입처를.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정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기는 그래도 신고가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겠죠. 들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는 영역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지수 지금 예. LNF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건 뭐 가진 사람들의 지금 영역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도 갭상승해서 이렇게 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거 지금 그러면은- 사기에는 좀 그렇다. 솔직히 아니에요. 좀 기다려보자. 뭐 하여 5일선 플레이라도 한번 나와보면 한번 사보겠는데 네. 지금 일단 뭐 갭으로 상승한 1차 갭도 얼마 전에 발생을 했었죠. 그다음에 네. 2차 갭 또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고 본다면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업체들은요? 지금 셀들은 반응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네. 이거를 딱히 호재로 안 받아들이는 건지 선반영된 부분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셋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어떻게 본다면 IRA 세부 법안이 뭐 바로 영향을 미친다기는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결국은 네.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거든요. 내재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배터리를 실제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셋업체들한테는 결국에는 테슬라가 좀 받아줘야지 뭐 결국 매출하고 뭐 이익도 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내재화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안 좋겠죠. 셋업체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만든 건 사실 수율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 시간이 되면 내재화가 될 거니까 그렇죠. 좀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시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새로 만든다,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소재는 계속 다 계속 쓰이니까. 들어가니까 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셀보다
칩보다는 소재 쪽이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로 넘어오겠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색깔을 점차 지우면서 이제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거움의 대명사인 종목이 오늘 장도 오릅니다. 7%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40만 원 터치하면서 이 종목도 신고가 썼습니다. 포스코 ICT 5% 오르고요. 포스코 퓨처 M, 포스코 케미칼이 사명 변경했습니다. 현재 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동참해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뜨거운데요. 포스코 엠텍은 단기 급등해서 현재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왔고 포스코 스틸리온까지도 플러스권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ICT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오르는 거고 뭐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은 결국엔 리튬 사업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추가가 돼서 오르는 건데 포스코가 그동안엔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무거운 사업을 그 구경제 시대의 사업을 해서 성장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포스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네들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대로 뭐 철강 쪽에서 받쳐주고 신사업 이쪽으로 확장해 나가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석유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포스코 엠텍도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향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저는 하지만은 1분기 실적을 한번 봐보자. 포스코 엠텍은 1분기든 2분기든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저는 그때 차라리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접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주가 계속 못 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내려오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분기 실적 체크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때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실적은 좀 한번 체크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포스코 그룹주들 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건설 섹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섹터별로 건설 섹터 꽤 괜찮습니다. 동부건설은 뭐 수주 소식 개별 뉴스 있는 거고요. GS건설, 현대건설, 뭐 태영건설, 대우건설, DL, ENC 이런 업체들이 2에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앞서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숫자가 찍히는데요. 지금 2030의 아파트 매입량이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슬슬 이제 부동산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주들 좀 바닥이 나왔다고 봐도 될지 이런 오늘의 동반 상승 의미가 있을까요?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일단 바닥 움직임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직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일부 급매물들만 소화하고 미분양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있거든요. 둔촌주공은 얼마 전에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은 차트 하나 좀 잠시 보시면은 일단 현대건설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보시면은 바닥권 탈출 움직임이 있죠. 차트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움직임. 그리고 뭐 증권사들도 이제 건설주 사야 된다고 리포트 나오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GS건설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바닥, 쌍바닥 움직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상으로 대우건설 쌉니다. 5,000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5,000원짜리인데 지금 4,000원이에요. 그럼 코스닥 500원짜리가 액면가 많잖아요. 그럼 뭐 400원이라는 소리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 그 적자도 아니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상으로만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얼마만큼 돌아설지는 저도 좀 봐야 되는데 고금리가 조금 이제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는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으려는 측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 좀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에서 좀 대응이 낫지 않느냐. 오르면 팔고 빠지면 한번 사보자. 현대건설은 하지만 뭐 지금 해외 수준 모멘텀도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도 있는데 너무 큰 기대치를 갖는다기보다는 적당한 수익률에서 한번 본인들이 익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스권 대응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건설 섹터 저희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리는 쪽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2차전지라는 하나의 큰 블랙홀이 만들어지니까 그동안의 기대를 모았었던 이 몇몇 크고 작은 섹터들이 이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IT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OLED 쪽도 지난주에 좀 기대가 있었잖아요. 들썩했는데 지금 안 좋습니다. 덕산네오룩스가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야스 보겠습니다. 야스가 지난주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탄력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4% 정도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사실 어렵사리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아쉽게 내줍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그러면 꺾인 건가요? 쉬어가는 건가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뭐 된다. 하락이 뭐 3일 연속 나오고 그러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OLED 쪽에 앞으로의 뭐 침투율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애플의 지금 아이패드 쪽에서도 OLED 채택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 요즘에 이런 뭐 OLED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오른 거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좀 꺾이는 수도 많아요. 역시 추격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일부 자금 가지고만 한번 단기적으로는 대응해보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조정 거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박스권 움직임 또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도 밀리고 그동안에 주도주였던 OLED주도 밀린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좀 주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챗 GPT 이쪽 보겠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챗 GPT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비영리 단체로부터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피소가 됐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 여러 업계 유명 인사들이 한 6개월 정도 챗 GPT 개발하지 말자, 인공지능 개발하지 말자라는 데 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분들 지금 메타버스 쪽까지 같이 좀 묶어서 내려가는 건지 MP가 한 9%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트도 한 3%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 GPT 쪽으로는 마인즈랩 보겠습니다. 마인즈랩은 또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솔트룩스도 볼까요? 현재 솔트룩스는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챗 GPT, 메타버스 조금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1년에 나오는 소식들은 좋지는 않거든요. 최한주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부터 먼저 볼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다 안 좋아요. 컨텐츠 관련주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그다음에 덱스터 맥스트, MP 이런 종목 다 안 좋은데 지금 메타를 비롯해서 이런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업체들이 지금 디즈니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메타버스 투자를 앞으로 이제 축소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안 좋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컨텐츠 쪽은 안 좋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하드웨어 쪽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라든가 애플이 XR 기기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또 좀 늦춰지는 모양이에요. 9월 달로.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선익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 올라갔던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적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완전히 돼 있어요. 애플 개발자 회의가 곧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그게 거기서 발표되기로 했는데 그게 거기서 XR기를 발표되기로 했는데 그게 또 9월로 또 연기됐나 봐요. 그저께인가 또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최신 뉴스가.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런 모멘텀은 조금 이제 또 딜레이 되겠지만은 저는 코세스라든가 선익 시스템 이런 XR기기, VR기기 이런 쪽에 하드웨어 쪽은 실적 개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도 최근 완전 다 꺾였죠. 셀바스 AI라든가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마인즈랩까지만 5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움직임.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한번 좀 기다리자. 지수에 당연히 영향을 저는 모든 종목들이 다 지수가 빠지면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다고 보이는 입장이어가지고 지수가 과연 안정 찾으면은 다시 박스권에서 한번 매수는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는데 조금 한번 지수의 움직임하고 한번 같이 한번 연동시켜 보자. 셀바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실적도 제일 좋고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도 AI 관련주로 차트도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 움직임이고 저가 매수는 조금 더 빠지면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의 등락, 수급 안 좋고요. 환율은 10원 이상이나 급등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쉽지 않은 출발하고 있는데 최현수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을 지금 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전히 5일선이 무너지고 추세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발자리에서 좀 가져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럼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 여기서 굳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섣불리 팔기는 좀 그렇지만 관망해보자라고 보고 있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 금요일장 6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이상을 샀지만은 오늘 또 소폭 순매도 왜 개인들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정도 사고 있고 코스닥 1,700억 정도 사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환율 시장이 금요일 날에 갑자기 오후장서부터 반등을 했어요, 환율이. 그래서 망치형 양봉을 나타내고 오늘도 상승. 오늘은 그렇다기 보다면 환율 시장이 움직인다.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어렵다.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관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 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9원 9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11원 80전 정도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후반부터 좀 돌아서는 듯 하다가 지금 꽤 많이 오르네요. 이유는 뭐고 또 오늘장 원달러 환율 밴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4원 30전 상승한 1306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스톡을 더 키워서요. 9원 70전 오른 1311원 6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10원을 안착 시도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분위기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확대와 또 역내 수입업체 결제 수요, 즉 달러 매수 우위 등 상승 재료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 약화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환율 불안은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방 및 중소은행 예금 인출 우려 등 은행 위기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 개선 지연에 따른 환율 반등 가능성이 환율의 하단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102.51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304원 75전에 최종 호가를 했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2원 50전을 고려하면 전일 종가 대비 전일 종가였던 1301원 90전보다는 약 4원 3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 확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이 지난달 말에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 7월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역시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 수입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사이버 보안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의 흐름이고요. 엔화 역시 약세의 흐름입니다.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 속에서 원화의 동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환율은 1310원대에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밴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1310원 중반선부터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0원대에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05원에서 131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조상으로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스탠스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닌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 상단까지 재차 기조적으로 우상향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현재 대내적으로는 환율 상승 재료가 많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대내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즉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그리고 무역 적자 개선 지연에 따른 환율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론 글로벌 달러의 즉 달러 인덱스의
작년과 같은 그런 킹달러 독주도 어렵겠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외 환경에 취약한 원화의 약세 흐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밴드 상단은 1,315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10원권 초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한 10원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서 외국인 수급에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또 지수가 힘을 내기를 기대하기란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이로 인해서 외국인은 현선물 나란히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게다가 선물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4천억 정도 개장한 지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4천억가량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환율 알아봤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